본인 확인 없이 진행된 소유권 이전은 법원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님 집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다면 동의 없이 팔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을 오늘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아직 내 것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박술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올해로 68. 충청도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 22살의 상경에 새마을 금고 창구 직원으로 40년 가까이 살아온 여성입니다. 손님 돈을 한 푼도 틀리지 않게 세던 그 손으로 남편 떠나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워낸 분이에요. 그분의 자랑이 딱 두 가지였답니다. 하나는 아들 박재현,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33평짜리 아파트. 이 집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술래 씨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거든요. 퇴직금 탈탈 털고 모아둔 적금 깨고 부족한 건 대출 받아서 장만한 집이었어요. 2003년 봄이었으니 벌써 22해 전 일이네요. 그 집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얼마나 좋았는지 술래 씨는 입주하던 날 혼자 울었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본인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사라졌습니다. 아들 재현이가 며느리 강미진을 데려온 건 2018년이었어요. 첫인상이요?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았답니다. 말씨도 반듯하고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술래 씨도 처음엔 아들이 복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오래 보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결혼하고 6달쯤 지났을까요? 미진 씨가 슬쩍 이런 말을 꺼냈더랬어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세금도 있고 하니까 혹시 집 관리 서류 같은 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술래 씨 그 말에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답했다고 해요. 괜찮아. 나 서류 보는 건 도가 텄어. 그게 끝이었으면 좋았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오지 않는 횟수가 늘더니 아들 전화가 뜸해지고 어쩌다 통화에도 미진 씨 목소리가 옆에서 들리면 재현이 말투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더라고요. 술래 씨는 그냥 넘겼어요. 결혼하면 다 그런 거지. 처가 눈치 보는 거지. 하며요. 그런데 2023년 가을이었어요. 재현이가 뜬금없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요. 미진 씨 없이 온 게 오히려 이상했달까요? 술래 씨가 오이 무침 꺼내며 밥은? 물었더니 재현이 손사래를 치더래요. 그러면서 꺼낸 말이 엄마, 나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좀 더 받아야 하는데 이 집 인감증명서 한 장만 떼줄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술래 씨는 잠깐 멈칫했대요. 인감증명서. 전직 금융 직원이니까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담보대출이면 이 집 담보로 잡는 거야?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잠깐만이야, 금방 갚을게라고 했다고요. 술래 씨가 그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드시죠? 어쩌면 좋죠. 사실 술래 씨의 진짜 악몽은 그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날은 그냥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인감도장을 맡겼다가 재산을 잃은 경우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그 답이 됩니다. 술래 씨는 그날 인감증명서를 내주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현아, 엄마가 금고에서 평생 일했잖아. 담보 잡힌 집이 어떻게 되는지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아들이 뭔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닫았대요. 그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퍽 쓸쓸해 보였다고 해요. 순례 씨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겠죠. 어미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못마땅해도 돌아서는 자식 뒷모습은 짠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로부터 딱 사흘 뒤였어요. 순례 씨 앞으로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거든요. 발신인은 낯선 법무사 사무소였어요. 봉투를 뜯었더니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 안내. 순례 씨 그 자리에서 읽다가 멈췄다고 해요. 매매 계약? 자기 집인데 자기는 판 적이 없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요? 손이 떨렸대요. 전직 금융인답게 감정을 누르고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뗐어요. 가까운 무인 발급기로 달려가서요. 출력된 종이를 펼치는 손이, 그 단단하던 순례 씨 손이 그날만큼은 멈추지 않더랍니다. 소유자란 박순례 아니었어요. 강미진. 며느리 이름이 찍혀 있었거든요. 세상에, 여러분도 믿기시나요? 자기 집 등기부등본에 며느리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날짜는 불과 열흘 전. 그리고 매도인 란에는 버젓이 박순례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장까지 찍혀서요. 순례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해요. 무인 발급기 앞 바닥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었겠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종이만 보였대요. 자기 이름이 찍힌 매도인 란이요. 내가 언제 팔았지?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지? 그러다 문득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6개월 전이었어요. 미진 씨가 찾아와서 공손하게 부탁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실은 어머니 앞으로 온 금융 서류들이 좀 있어서요. 재현이가 사업 때문에 이것저것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어머니 인감이 필요하대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여기 사인이랑 도장만요. 그때 순례 씨 서류를 꼼꼼히 보려 했어요. 그런데 미진 씨가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글씨가 좀 작죠? 법무사 선생님이 다 확인하셨어요. 그냥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옆에 있던 재현이가 엄마 괜찮아.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거들었고요. 순례 씨는 그날 도장을 찍었어요. 어머니 눈이 침침해진 게 몇 해 전부터였고 아들을 믿었고 며느리가 워낙 자신 있게 말하니까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도장 한 방이 22년을 지켜온 집을 넘겨버린 거였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죠. 당연히요. 신호가 12번 울렸어요. 안 받더래요. 미진 씨한테 했더니 2번 만에 받았어요. 목소리가 아주 차분했다고 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고요. 어머니, 저도 말씀드리려 했어요. 집이 좀 급하게 처리가 됐는데 사실 재현이 빚이 좀 많이 쌓여서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순례 씨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어요. 내가 언제 동의했어? 내가 언제 팔라고 했어? 그랬더니 미진 씨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서류에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저도 이 사연 전해드리면서 참 먹먹하더라고요. 물론 미진 씨에게도 나름의 사정은 있었어요. 재현이 사업이 3번이나 실패했고 카드 빚에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걸 나중에 순례 씨도 알게 됐거든요. 몰아붙인 건 결국 돈이었고 그 공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용납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순례 씨는 그날 밤 밥을 못 드셨다고 해요. 물도 잘 넘어가지 않더랬답니다. 거실불도 안 켜고
그냥 어두운 방에 앉아서 그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울지 않았대요. 오히려 점점 머릿속이 맑아지더랬다고 해요.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 40년 동안 서류 속에서 살아온 사람. 순례 씨 눈에 그 서류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절차가 잘못됐어. 인감도장을 도용당해 부동산이 무단 매도된 경우 매매계약 무효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가 오늘 이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순례 씨가 그날 밤 발견한 건 아주 작은 틈이었어요. 서류를 다시 펼쳐서 들여다봤더니 매매계약서의 검인 날짜랑 법무사 확인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났거든요. 보통 사람 눈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금융 서류를 다뤄온 순례 씨 눈엔 그게 달리 보였던 거죠. 정상적인 절차라면 같은 날이어야 해. 그날 밤 순례 씨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형광등 아래 앉아서 돋보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서류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답니다. 도장이 찍힌 위치, 서명 필체, 위임장 문구 하나하나를요. 새벽 3시였을 거예요. 순례 씨가 볼펜을 들고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의심 항목 하나. 위임장에 적힌 위임 범위가 금융 서류 일체였는데 부동산 매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의심 항목 둘.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된 흔적이 있다. 의심 항목 셋. 매수인이 미진 씨 친정 오빠 명의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짜여진 판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순례 씨는 버스를 탔어요. 수원지방법원 근처 법률구조공단이었어요. 창구 직원한테 서류 봉투를 내밀면서 딱 이렇게 말했대요. 제 집이 제 동의 없이 팔렸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상담을 맡은 공익법무관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잠시 후 고개를 들었답니다. 어머니, 이거 싸울 수 있어요. 순례 씨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해요.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라 뭔가 단단한 게 세워지는 눈물이었다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순례 씨의 반격이 시작된 게 법무관의 도움으로 순례 씨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해당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었어요. 집이 이미 미진 씨 명의로 넘어갔지만 또다시 제3자에게 팔려나가는 걸 막아야 했거든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그 집은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흘 뒤 가처분이 인용됐어요. 그 통보를 받던 날 순례 씨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집에 돌아와서 청소를 했대요. 밀린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들이고 오이 무침을 했다고 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게 아무 일도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순례 씨만의 방식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한 일은 경찰서였어요.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 사기 혐의로 강미진과 박재현을 고소한 거예요. 아들을 고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어요.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죠?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입혀서 대학까지 보낸 자식인데요. 그런데 순례 씨는 경찰서 고소장 제출 창구 앞에서 딱 5분을 서 있었대요. 그러고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내가 잘못 키운 거면 내 책임이고, 근데 내가 잘못한 건 내 책임이야. 그리고 고소장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고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뒤 미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떨리더래요. 어머니 저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례 씨가 짧게 답했어요. 할 말은 변호사 통해서 해.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이틀 뒤엔 재현이가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순례 씨가 문을 열지 않았대요. 인터폰으로만 말했어요. 재현아, 엄마는 지금 너 볼 마음이 없어. 법적으로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해. 아들이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발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다가 결국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더랬답니다. 순례 씨,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대요. 천천히요. 손이 떨렸지만 쏟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컵을 쥐면서요. 재판 준비가 시작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나왔어요. 법무관이 해당 법무사 사무소를 조회해 봤더니 그 법무사가 미진 씨, 친정 오빠와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순례 씨가 직접 법무사 사무소에 출석한 기록이 아예 없었어요. 즉, 순례 씨 본인 확인 없이 서류가 처리된 거예요. 이건 법무사법 위반이자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을 뒤흔드는 결정적 하자였어요. 법무관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본인 확인 없이 진행된 소유권 이전은 법원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세상에, 여러분,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순례 씨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수첩을 꺼내서 날짜를 적었대요. 차분하게요. 오늘부터 내가 이기는 날까지. 전직 금고 직원답죠? 참. 부동산 매매 계약 무효 판결 이후 소유권은 어떻게 원상 회복될까요? 그리고 사기 가담 법무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 순례 씨의 결말이 그 답입니다. 재판은 10달이 걸렸어요. 10달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그 사이 순례 씨는 임시로 시내 작은 원룸에서 지냈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짜리였는데 평생 33평에서 살다가 처음 살아보는 좁은 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례 씨는 그 방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눈치 볼 사람도 상처 줄 사람도 배신할 사람도 없는 공간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작은 골목길이 보였는데 지나가는 고양이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순례 씨가 그 고양이한테 이름도 붙여줬다고 해요. 복심이. 얘는 배신 안 하거든요. 하시면서요. 10달째 되던 날 판결이 났어요.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을 전부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판결문 요지는 이랬어요. 매도인 본인의 직접 확인 없이 위임장만으로 진행된 소유권 이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위임 범위를 초과한 대리 행위는 효력이 없다.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순례 씨가 판결문을 받아들고 조용히 한번 읽었대요. 그러고는 법무관한테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딱 2글자였어요. 그런데 법무관이 나중에 그러더랬어요. 그 짧은 2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는지 자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고요. 강미진 씨는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해당 법무사는 법무사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진행됐어요. 아들 재현이는요? 직접적인 위조에 가담한 증거가 불충분해서 형사처벌은 면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한 공모 정황이 남아 있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선 미진 씨와 공동 피고로 이름이 올랐어요. 재현이가 판결 직후 순례 씨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엄마 미안해. 순례 씨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대요.
그러고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지웠어요. 여러분, 이게 냉정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쩌면 그게 순례 씨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던 거죠. 눈물로 용서하고 또 상처받는 것보다 조용히 선을 긋는 것. 그게 때로는 훨씬 더 용기 있는 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등기 이전이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오후 순례 씨는 내 손동 아파트 앞에 혼자 섰어요. 22년 만에 되찾은 집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번호가 바뀌어 있더랬어요. 미진 씨가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열쇠 수령 절차를 밟았는데 그러는 동안 순례 씨가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대요. 오후 4시쯤이었나 봐요. 딱 그 시간에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더랬어요. 오래전에 입주하던 날 울었던 그 햇살이요. 순례 씨가 그때 처음으로 크게 울었대요. 소리도 없이요. 복도 창문 앞에 서서 손으로 입을 막고서요. 어쩌면 좋죠,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저도 자꾸 목이 메어오네요. 집 안으로 들어온 순례 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창문을 다 열었대요. 방마다 하나씩 전부요. 낯선 사람이 살던 냄새를 다 내보내려고요. 그러고는 가방을 내려놓고 마트에 다녀왔어요. 쌀 2kg, 된장, 두부 한 모, 애호박 하나, 그리고 들기름 한 병을 사왔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자기 집 부엌에서 자기 냄비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요. 밥상을 차리고 혼자 앉아서 첫 숟가락을 드는데 또 눈물이 났대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짜지 않더래요. 된장찌개가 이렇게 달 수가 있나? 그 후로 순례 씨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한 번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해요. 비싼 데가 아니에요. 20년 단골 미용실이거든요. 원장님이랑 수다 떨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낙이래요. 2달에 한 번은 시외버스를 타고 충청도 고향 친구를 만나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우등버스 타는 거, 그게 순례 씨의 작은 사치래요. 1등석은 필요 없어요. 그냥 등받이 넉넉하고 창가 자리면 돼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5분씩 그냥 바라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앉아서요. 그게 순례 씨의 하루 시작이래요. 여러분, 저 오늘 이 사연 전해드리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순례 씨가 대단한 건 이긴 것 때문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배신당한 날 밤에 울지 않고 서류를 들여다봤고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을 때 열어주지 않았고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작은 원룸에서 고양이 이름을 지어주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잖아요. 그게 진짜 용기인 거죠. 화려한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 한켠이 묵직하신 분 계세요? 어쩌면 지금 순례 씨처럼 누군가한테 기대었다가 무너진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오늘 순례 씨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해요.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게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디 따뜻하게 보내세요.